안녕하세요. 재무근력 랩장 김민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ETF 이름의 숨은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와 해외 ETF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국내 이렇게 보통 우리가 ETF 이름이라고 한다면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식으로 선물, 인버스, H 이렇게 이름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항상 요 맨 앞에 오는 이름 있죠? 요 맨 앞에 오는 요 영어 이름.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 네. 그래서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그 ETF 브랜드 이름이고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는 타이거, 그 다음에 KB에서 만든 거는 라이즈, 한국투자에서 만든 거는 에이스, 그 다음 키움에서 만든 거는 키움, NH는 하나로, 하나자산운용은 플러스, 이렇게 이름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오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자산 운용사 영어 브랜드 이름이에요. 영어 브랜드 이름.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위에 4개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삼성, 미래에셋, KB, 한국투자. 요 4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어느 나라에 투자가 되냐라고 나오는 투자 지역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삼성 자산운용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투자 지역이 나옵니다. 투자 지역. 그리고 투자 지역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 미국이라는 지역 안에서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 투자되는 기초 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어디에 투자가 돼요?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 지수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 안에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 시장 안에서도 1위부터 100위까지의 회사를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지수화 시켜서 만든 게 나스닥 1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한 주 사면은 뭐예요? 이 ETF를 한 주 딱 내가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한 주로 미국 나스닥에 있는 회사 100개의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0개 회사의 주식을 하나 해서 100주를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ETF 투자하게 되면 한 주 가격이 뭐 한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 1, 2만 원으로 나는 어디에 투자가 돼요? 나스닥 100개의 회사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 접하실 때 이 ETF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0개 회사가 여러분 한번 딱 100개 회사를 딱 골랐어요. 그럼 이 회사가 100개의 회사가 고정일까요? 아니면 계속 바뀔까요? 고정이다 1번, 바뀐다 3번.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요. 그래서 이 나스닥 100도 따로 시가총액 기준은 없지만 4분기 영속 계속 이제 흑자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에서 정한 엄격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끔 100개 회사를 고르고 분기에 한 번씩 이 기준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부합이 안 되면 그 회사를 빼버리고 부합이 되면 그 회사를 다시 넣어서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인버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버스는 반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했는데 끝에 인버스라고 만약에 글씨가 붙어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10% 수익이 나면 나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따라간다. 레버리지는 뭐냐면 내가 10% 수익이 나면 2배로 수익이 나고요. 마이너스 10%가 나면 또 2배로 마이너스가 나는 게 뭐다? 레버리지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네. 이 교육을 수료해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정말 투자하는 금액의 한 10% 미만으로 활용을 하셔라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H는 뭐냐면은 환율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예요. H가 나오면 환율이 방어가 된다는 뜻이고요. H가 없어. 아니면 뒤에 UH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뭐예요? 환율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환율이 방어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좀 더 비싸요. 네. 근데 환율이 반영이 되는 거는 내가 수익이 나고 환율도 같이 올라. 그럼 좋겠죠. 근데 반대로 수익이 나는데 환율은 떨어졌어. 그러면 수익이 5% 났는데 환율이 한 2%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내 성과는
한 3%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락이 오히려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분을 약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국내 ETF 이름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미국 ETF예요. 미국 ETF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티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티커. 네, 티커는 말 그대로 그냥 줄임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줄임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TF가 뭐예요? SPY, IVV, VOO 이런 거, QQQ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우리나라 ETF도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약자가 뭘로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숫자로 표시해요. 숫자. 뭐 2, 3, 5, 4, 7, 9 뭐 이런 식으로 6자리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벳. 네. 그래서 알파벳 3개에서 한 4개 정도 자리에 알파벳으로 줄임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SPY는 원래 얘가 어떤 거냐면요. 원래 SPDR 이거를 한번 확대를 좀. 네. 얘는 원래 SPDR S&P 500 ETF라고 하는 게 원래 플레임이에요, 이게. 근데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SPY, 예, 스파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항상 ETF 맨 앞에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운용사의 브랜드, 영어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랙락은 아이시어스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을 쓰고요. 뱅가드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운용사는 SPDR이라고 하는 요 영어 이름을 쓰고요. 인베스코는 인베스코, 찰스 슈왑은 찰스라고 하는 슈왑이라고 하는 이렇게 ETF 이름을 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게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요 시작하는 요 알파벳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ETF 읽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용사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ETF처럼 투자 대상이 나와요. 그다음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고 S&P 500에 투자가 되는 ETF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ETF 이름 읽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